션 콤스가 변호인석에 있습니다. 제가 겪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조용히 있으면서 제 행동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캐시 벤투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개 법정에서 션 콤즈가 사과와 관련해서 한 첫 번째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여기 서서 그래, 계속 말해봐. 또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점이 네가 말한 것처럼 흥미로워요. 그는 마치 글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다양한 역학관계가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한 게 아니라는 듯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해심이 있다는 건가요? 판사의 눈에, 대중의 눈에? 왜요? 아마 그는 더 많은 형량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판사님께 적은 형량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항소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그는 방금 제인에게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가정폭력의 모든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적도 없고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가 캐시 벤투라를 때리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걸 압니다. 저는 약물 때문에 아팠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걸 실시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세레나. 그래서 그는 다시 캐시와 제인에게 사과했어요. 성매매 때문이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상처 준 것에 대한 사과였죠. 그가 말하죠. 나는 더 잘 알았어. 내 신앙이 내게 더 나은 길을 가르쳐줬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자유와 아이들, 어머니와 함께할 기회, 모든 사업을 잃었어.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이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는 자신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래야만 하죠. 맞아요. 그는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반성하는 척해요. 보세요. 이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기회이자 순간이에요. 판사님이 이미 너무 냉소적이어서 그를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 해도 저는 그걸 탓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두고 봐야겠죠. 지금에서야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가 하는 말들을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정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간 것을 그에게 불리하게 여겨야 한다거나 그것이 그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맞서 싸우려고 했고 이제서야 어떤 문제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과에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알려드릴게요. 배터리가 거의 다 돼서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어요. 세레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모두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션 콤스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7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저희 어머니가 더 나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시에라, 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말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 말은 오늘은 션 PDD 콤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듣게 되기 전까지 가설로만 생각했던 일이기도 하죠. 그가 했던 말은 실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목하고 사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분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제 질문은요. 엘리자베스 밀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할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자베스 밀러는 법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PDD. 그가 이런 불멸의 말을 할 때 저는 그 모든 상황에서 그의 감정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의 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캐시, 제인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했고 망쳤어요. 그런데 그 감정은 뭘까요? 그냥 말뿐일까요? 그는 무표정한가요? 울고 있거나 속상해하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룬 수부마리니안 판사님께서 주목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가 정말로 미안해하나요?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여기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어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죠. 제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사과는 듣지 못했어요. 가정폭력에 관한 사과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디디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뒤의 감정을 알고 싶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엘리자베스 밀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 안에 있으니까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적하고 있다면, 그리고 저걸 지적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범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알다시피 수브라마니안 판사도 그 점을 지적할 거예요. 그가 말하길, 저는 공동체를 실망시켰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길을 잃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 공동체에 죄송합니다. 모두를 실망시켰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저도 변했다는 걸 압니다. 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비를 베풀어 다시 아버지, 아들, 공동체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조, 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법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판사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교훈을 얻었다고 설득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직범죄나 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점이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죠.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폭력과 마약이 연루된 적도 있었고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가 이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퍼프데디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퍼프데디를 비난하려는 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가 14개월 만에 교훈을 얻었다면 이 3년이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교훈을 얻는 것 이상으로, 그게 일부이긴 하지만 그가 교훈을 얻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더 빨리 풀려나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영향력이 큽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더 일찍 나가게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쉽게, 그러니까 가정폭력범이 되거나 뭐 그런 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거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영향력이나 판사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훈을 얻는 것 이상으로 바로 그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는 남에게 손대지 않을 거랍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계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입니다. 판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주신다면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판사님께서 저에게 배심원을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셔서 제가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8주 동안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레나, 다시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션 디디 콤스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일에 쓰기 위해 끔찍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 이뤄낸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아주 취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나쁜 일에 썼어요.
그가 좋은 일을 했거나 아이들이 그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자녀를 둔 많은 유죄 판결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항상 무고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죠. 그가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건 아니에요. 션 콤스가 특별했던 점은 그가 끔찍한 상황에서 성장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자신의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그는 그들을 이용했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얘기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에라, 방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는 맨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저를 본보기로 삼길 바라지만 저는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를 위해 목소리 내준 아름다운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피고인들이 선고 때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말은 영향이 없고 어떤 이는 배심원이 잘못 판단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며 때론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션 콤스가 방금 랩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한데요. 당신의 관점에서 이번 경우가 특별하게 느껴지나요? 시에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경우가 확실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분 전만 해도 우리는 만 액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고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아룬 서머레이니안 판사님이 이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게 PDD 쪽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이네요. 이걸 언급하면서 시작하자마자 헤이, 캐시, 제인, 그리고 그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거죠. 그 다음에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는 여기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 부분을 변호사들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뭘 포함해야 할까요? 그리고 뭘 빼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그가 이건 어떤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한 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전 형량 줄이려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를 본보기로 앞으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세레나가 말한 것과도 연결됩니다. PDD는 공인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없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중독을 겪었지만 유죄 판결 없이 지낸 유명인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롤모델로 긍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흥미롭지만 전략적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는 맨법을 언급했어요. 알겠어요, 세레나. 아까 저한테 뭐라고 했죠, 가기 전에? 판사님은 그가 의견을 바꾸거나 잠시 쉴 수 있다고 하셨어요. 5분만 쉽시다. 5분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판례를 얼마나 많이 당신은요? 5분 이 딱 적당한 시간이죠. 진지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해요. 아직은 당신이 말하려던 말을 완전히 바꿀 시간은 아니에요. 그가 오늘 세션을 처음 시작할 때 의도했던 말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분명히 모두에게 휴식을 주고 싶어 하고 오늘 나온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5분 이 변화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말하려던 것을요.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네 생각도 그러니? 왜냐하면 션 콤스의 말이 그의 편지 내용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바꾸지 않아요. 션 콤스 본인에게 직접 듣는 건 다를 수 있겠죠. 잠재적인 변형들이 있었어요. 맨 액트 유죄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세레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판사님이 이미 그 편지에서 읽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판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편지나 이미 정해진 양형 기준, 그리고 이미 마련된 것들에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결국 문제는 판사님이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도 고려해야 하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판사님은 아마도 이미 어떻게 할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퍼디디 PDD와 판사님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아마도 그는 판사님 편이었고 자신이 하려던 일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판사님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당신 의견을 물을 거라 했죠. 제시 웨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제 말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형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달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시에라, 먼저 시작해주세요. 이 두 건의 맨액트 위반으로 션 디디 컴스의 예상 형량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레나의 말처럼 아룬 사마라니안 판사님께서 이미 형량을 정해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님이 앞으로 5분간 그 부분을 고려하실 겁니다. 제 생각엔 형량은 여전히 5, 7년일 것 같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최소 형량을 선택할 것 같지 않은데 변호인 측이 원하는 건가요? 그 14개월형은 검찰이 바라는 것만큼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1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